소년을 위로해줘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은 힙합에 매료된 한 소년의 성장기를 담고 있는 소설로 디지털 매체인 인터넷 카페에 연재된 후 책으로 출간됐어요. 작품의 사회문화적 배경, 작가와 독자의 소통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고. 자, 요거 먼저 볼까요? 자습서에도 여기 있을 거예요. 자, 성장소설 한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면 성장소설이고,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뭐 소단한 정리 이런 거 없습니까?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뒤에 몇 쪽이요? 117쪽이요. 맞아요. 거기 보시면 1인칭 주인공 시점, 우리 시점 중요합니다. 2000년대 한국 어느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힙합에 매료된 한 소년의 성장기, 그래서 소년의 방황과 성장을 담고 있어서 성장소설이라고 하는 거고, 주변 인물들의 성격이나 개성 드러난다. 현재 시제, 이거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생동감을 준다. 힙합 노래 가사가 삽입되어서 인물의 심리, 생각 이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앞부분의 줄거리. 엄마는 신민아시네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연우는 이사를 한 뒤 전학을 하면서 돕고 태수와 친해진다. 연우는 태수로부터 지 그리핀이 부른 소년을 위로해줘 라는 힙합 음악을 소개받은 후 지 그리핀의 음악을 즐겁게 된다. 아침마다 mp3 알람으로 잠에서 깨어난다. mp3 뭔지 압니까? 요즘엔 이런 거 쓰진 않잖아요. 그죠? 옛날에 나 때는 이렇게 조그만 창이 있는 조그만 기계에 여기 이어폰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음악을 듣는 그런 거였죠. 나도 잘 몰라요. mp3 알람으로 잠에서 깨어내요. 머리맡에 놓아둔 헤드폰을 끌어다가 쓰고 음악을 들으며 한참 동안 그대로 좀 더 누워있는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간. 자, 1인칭 서술자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지. 실컷 늦잠을 잤지만 바쁠 일은 하나도 없다. 약간 배가 고프고 머리는 찬물처럼 뭐야 이거 지규 맑고 이따금 메타세콰이어 나무 쪽으로 불어온 바람이 방충망을 통과해 들어와서 서늘한 깃털처럼 얘도 지규 가볍게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대.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면 보이는 것은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 나무 몰등의 간결한 선. 그리고 귓가에는 지 그리핀. 얘가 좋아하는 힙합 가수인 거죠. 그의 목소리는 높지만 부드럽다. 빠르면서도 속삭임처럼 또 지규법. 깊이 스며들어 마음속 어떤 지점을 정확하게 두드린다. 마치 푸른 해안과 바위 틈을 드나들며 부서지는 흰 파도의 영성을 빠르게 돌린 필름 같다고나 할까? 필름 같다? 지규법. 자, 여기서는 지 그리핀의 음악에 대한 느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지 그리핀의 음악. 그 플로우는 흐름, 리듬감이겠죠. 그 리듬을 따라서 내 심장이 똑같은 박자로 뛰어오르다 내려앉다 하는 기분이다. 그의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모든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같다. 내 감상은 설레고 벅차면서도 편안하다. 이게 감상평이네요. 벽에 희미한 얼룩이 눈에 들어온다.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뭐지? 일어나서 자세히 보니 연필로 그린 그림 같은 것. 지우개로 꼼꼼히 지운 모양인데 희미하게 형태가 남아있다. 내 지구본의 2배 정도 꽤 크다. 처음엔 횃불인 줄 알았지만 불이 형태가 있는 걸 보니 새의 펼친 날개인가? 이 방의 전 주인이 그려놓은 낙서일 거야. 이 위치에 그리려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낙서란 마침 만만한 빈 면이 있고 마침 적당한 필기구가 있고 심심하거나 지겹거나 시간이 많거나 장난기 혹은 아기가 있거나 전화를 받을 때 하는 거 아닌가? 굳이 불편한 자리를 택해서 그 자리에 낙서를 하는 건? 무심코 나는 반대편을 본다. 바로 맞은편은 거울이 있는 자리다. 거울에 비치게 하려고 그랬나? 그냥 잘 보이는 곳에 그려놓으면 될걸. 왜 굳이 거울 속에 비친 새의 그림, 거울 속에 비친 새의 그림을 보려고 했을까? 자, 이 낙서는 이 새 그림이겠죠? 그래서 낙서에 대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지금 그에 대해 꽤 많은 걸 알고 있다. 이 전 주인. 나와 비슷한 거울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체코까지 여행을 하는 채영이라는 후배가 있고 창을 올려다보는 여자애와 관계가 있으며 거울에 새의 영상이 비치도록 낙서를 하는 괴상한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자, 방 전주인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을 나열. 그러면 설명의 방법 중에 열거. 연우는 전학갈 학교를 배정받던 날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민기훈이라는 이름 앞으로 온 채영이라는 후배가 체코에서 보낸 엽서를 발견했다. 또 이사하던 날 창가에서 자신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는 여자애도 발견했지. 그러니까 이 전에 서술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연결이 되겠지?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난 알고 있어. 헤드폰을 내려놓으며 생각한다. 그 사람도 음악을 좋아했을까? 그리고 또 생각한다. 왜 자꾸 그의 그림자가 내 주변을 어른거리는 거지? 이제 뭘 또 더 알게 되는 걸까? 하긴 그러거나 말거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 이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내면 나의 심리가 서술된 부분.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다.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가서 본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있던 연필을 집어들고 낙서가 있던 자리로 간다. 간다. 본다. 이거 다 뭐라 그랬어? 니은 다로 끝나죠? 뭐야? 현재형 어미. 현재형 종결 어미를 사용해서 이 니은이 현재형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생한 느낌. 생동감을 준대요. 마치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을 서술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마치 숫자 점을 이어 그림을 완성하듯 지워진 희미한 뭐뭐인 듯. 이거 나오면 뭐지? 또 지규. 비유적 표현을 많이 쓰네요. 지워진 낙서의 희미한 선을 따라 덧그려 본다. 새의 모양이 확실하게 잡힌다. 다시 거울 앞으로 돌아가 선다. 내 머리 꼭대기에 날개를 활짝 펼친 새가 올라가 있다. 자, 거울을 보니까 그 거울 위에 내 머리 위에 날개를 활짝 펼친 새가 있었대요. 새. 새는 마치 내 등 어딘가에서 날아오른 것 같다. 하지만 까치발로 서보니 달라진다. 내 몸에 날개가 달려있다.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불이 높이를 넘도록 키가 큰 사람이라면 새의 날개는 그의 어깨에서 뻗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거였나? 날개를 달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는 거지. 거울로 보니까 이렇게 날개가. 거울 속에 날개를 펼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던 그는 상상했을까? 이거 다 뭐예요? 그 사람 이전 주인에 대한 추측입니다. 언젠가 두 어깨의 날개가 완성되는 날 거울을 깨고 날아올라 저 창을 빠져나간 뒤 메타세쿼이아 나무와 두 개의 길을 지나고 우리 학교 지붕을 지나 도시의 하늘로 푸른 빛을 내뿜는 낯선 별들을 통과해서 우주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이런 걸 상상한 걸까? 라고 추측하는 거죠. 누굴까? 라고 궁금증이 생기는 거고 방의 전주인이 벽에 그려놓은 날개 낙서를 보고 우주까지 날아가는 상상을 한다. 그리고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꿈, 고유성을 가지고 이상을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날개는 뭐야?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꿈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도구,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오, 이렇게 잘생겼네. 별론데요. 너무 잘생겼거든요. 좀 게이 같아요. 이거 어깨도 넓은데 여기 날개가 잘생겼네. 어? 네. 자, 중력 부분의 줄거리. 연우는 이사 오기 전에 자기 방에 민기훈이라는 선배가 살았음을 알게 되고 그와 좋아하는 사이였던 채영이와 친구가 됩니다. 연우는 또 채영을 좋아하게 되고 채영이도 연우의 호감을 드러내요. 채영은 야간 자율학습에 불참해 복도에서 벌을 받고 아빠가 상담실에서 선생님께 소름 지른 일을 창피하게 여겨 사흘 동안 결석한다. 채영이 다시 등교한 날 채영을 보고 싶어하던 연우는 방과 후에 주변을 배회하다 저녁에 학교로 다시 돌아온다. 그 애가 한 발짝 다가가 발끝으로 가만히 공을 건드린다. 공은 아주 조금씩 움직인다. 꼭 그 애의 한 걸음쯤. 다시 한번 그 애가 걸음을 옮겨가 발을 뻗어 공을 건드리고 이번에는 공을 꽤 멀리 5걸음쯤 굴러간다. 그 애가 천천히 어깨끈을 벗은 뒤 농구대 옆에 가방을 내려놓는다. 허리를 구부려 공을 끌어다 두 손으로 쥐고 가슴에 댄다. 하늘을 올려나 본다 싶더니 다음 순간 몸을 날려 점프. 골대를 향해 공을 던진다. 골문을 때리기에는 형편없이 힘이 달리는 슛이다. 대굴대굴 굴러가는 공을 서툰 동작으로 뛰어가서 잡는다. 그리고 다시 점프와 슛. 이번에는 좀 더 높이 올라간다. 하지만 그물의 꽁무니 쪽을 조금 건드렸을 뿐이다. 그 애는 낮게 아 하고 소리를 낸다. 다시 공을 잡고 던지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의 가느다란 다리와 흰색 캠퍼스화가 어둠 속에서 조금씩 탄력이 붙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공은 골대 위까지 닿지 못하고 번번이 중간에서 떨어져 버린다. 당연하다. 농구대는 남학생 키에 맞춰져 있다. 몸에 너무 큰 옷처럼. 이것도 지규. 농구대 역시 그의 키에는 너무 높다. 그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 여기서는 채영이가 농구공을 골대를 향해 던지는 반복적 행동을 관찰하고 있어. 그래서 이 과정과 동작을 묘사. 그래서 서술 방식 골라라 하면 묘사의 방식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건 뭐야? 채영이가 농구대에 계속 이렇게 해서 공을 이렇게 막 놓고 있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야. 자, 세상이 강요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지. 제가 실력이 없고 실력이 형편없어 이런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은 하나란 말이야.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의도겠죠. 그 애가 잘못된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심오한 세상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마 막 이런 거. 아, 나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자, 나는 스탠드에서 뛰어내려 운동장으로 내려선다. 그의 뒤쪽으로 천천히 걸어간다. 그 애는 어둠 속에서 자기 키에 비해 너무 높은 농구대를 향해. 자, 그럼 이건 뭘 비유한 거야? 얘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말하는 거죠. 공을 던지는 헛수고에 몰두해 있다.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두 손으로 공을 잡고 뛰어오르려는 그애.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 달려가 심쿵 아니야 심쿵? 등 뒤에서 그의 허리를 잡아 안아 힘껏 위로 들어 올린다. 멋있네. 던져! 공이 골 안으로 들어갈 때의 탄력과 거의 동시에 팔에 느껴지는 그의 무게와 형체. 그의 몸이 허공에 떠있는 아주 짧은 순간 팔 안에 내맡겨진 그의 그 모든 무게와 형체가 나를 너무 강하게 만든다. 목이 왜요? 감동적인 성장 소설이네요. 이게 신났을까? 자, 나를 너무 강하게 만든 탓에 나는 골대를 통과한 공이 땅으로 굴러 떨어진 뒤까지도 조금 더 그 애를 들고 서 있다. 얘 엄청 힘이 세네 남학생이. 바닥으로 내려놓자 그 애가 비로소 나를 돌아본다. 강현우. 여기 있으면
네가 혹시 올까 했어. 채영이가 나를 연우를 기다리기 위해서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점프를 해줬네요. 그의 목소리가 그의 웃는 모습이 어둑어둑한 운동장 가득 달빛이 너무 간지러워서 읽을 수가 없는데요. 달빛이 차오르듯 흰 꽃이 피어나듯 나를 숨막히게 만든다. 모모인 듯 직유법이고요. 나를 숨막히게 만드네. 이럴 때 눈물이 나면 그건 절대로 안 되는데 누가 눈물이 그 애가 아니 왜 눈물이 나는 건가? 이 감정선을 이해를 못하겠네. 그의 목소리와 그의 웃음소리가 나를 숨막히게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어. 근데 나는 테토남이니까 절대 울면 안 돼. 이렇게 생각. 그러네. 자, 이제 그 애와 나는 스탠드에 나란히 앉아서 운동장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 자, 내 머릿속은 모처럼 단순하고 고요하다. 그렇게 많은 것이 궁금했지만 아무것도 물을 필요가 없다. 드디어 어딘가에 도착한 듯한. 그리고 뭔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느낌. 함께 있다는 게 이런 걸까? 간지러 죽겠네. 자, 이것으로 충분해. 함께 있다는 게 이런 걸까? 나는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얘랑 같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든다. 이런 얘기죠.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근데 급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오던 남학생 하나가 농구대 가까이에서 걸음을 늦춘다. 그 남학생이 발을 멈추고 공을 집어 옆구리에 끼는 것을 우리는 물끄러미 바라본다. 탁탁 발소리를 내며 그림자가 사라지는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는 않는다. 이거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의성. 운동장 안에는 정적과 어둠과 아파트 불빛과 아득히 먼 밤하늘 뿐이다. 이것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별일까?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려 턱을 개고 먼 곳을 바라보던 채영이 중얼거린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은색의 빛. 나는 낮에 태수가 하듯 손바닥으로 그 빛을 가려본다. 아무 움직임도 없다. 인공위성 비행기는 아니야. 채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조금 뒤 다시 입을 연다. 비행기를 타고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지금 채영이는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멀리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떠나고 싶은 것 같아. 아마 지구 반대쪽? 세상의 끝. 가보고 싶어. 그럼 먼저 날짜 변경선을 지나야 해. 지리시간에 날짜 변경선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시간을 갖고 노는 상상을 했었다. 먼저 날짜 변경선을 밟고 선다. 한 걸음 이쪽으로 넘어오면 어제가 되고 다시 선을 넘어가면 오늘이 된다. 몇 번을 반복하다 보면 이전의 그제와 오늘 이후의 내일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더 먼 과거와 미래까지도 어쩌면 우주에는 수많은 날짜 변경선이 있는 건 아닐까라고 나의 상상, 뭐에 대한 날짜 변경선에 대해서 혼자 상상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그거 상상을 많이 하는 MBTI 뭐야? 뭐야? N? N인가 봐. 신기하네. 그럼 시간은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야? 바닷물처럼?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비행기 탔을 때 나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 10시간 넘게 갔는데도 시간은 조금도 흐르지 않고 장소가 옮겨진 것 같았어. 10시간 넘게 가야 하는 곳. 나는 채영과 함께 그 비행기를 꼭 타고 싶다. 연우의 마음이네. 적어도 10시간 동안만은 내 곁에만 있을 테니까. 채영이 속눈썹을 천천히 깜박이며 말했다. 이번 일 때문에 네가 나를 싫어하게 됐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다니. 이건 연우의 속마음이야? 말썽을 피우면 귀찮은 마음이 들 테니까. 우리 부모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는 날 싫어하거든. 부모님을 타인을 의식한다고요? 부모님을 의식하는 채영의 모습.
채영이 말을 잇는다. 내가 자랑스럽지 않게 된 다음부터 우리 아빠는 자존심이 좀 상했어. 채영이 아빠는 성공한 직장인,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기준과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해 정형화된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이며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꼰대. 라고 써있는 줄. 자, 이거 뭐예요? 너무 가부장적인 아빠인 거죠. 자식을 배려해주지 않는.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고 있어요. 이럴 때 태수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지진 알아서? 라고 말해서 채영을 웃게 만들었을까? 그래도 신민아 씨 누구 엄마를 신민아 씨라고 부른 겁니까? 친근하네요. 뭐 나도 반어법입니다. 친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도 남에게 자랑할 만한 오늘은 아니니까 우리 비겼네? 라고 했을까? 자, 나가 자신의 엄마가 보였을 반응을 상상한 건데요. 신민아 씨. 채영의 부모님과 다르게 나를 구속하지 않고 오히려 방임하는 것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채영이네 부모는 너무 억압적이고 구속한다면 얘네 부모님은 뭔가 좀 내버려두는 느낌? 이런 게 있나 보죠. 이거 누구 대사야? 이상하게도 난 버림받는 꿈을 많이 꿔.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입양아 이야기 같은 거 있잖아. 포대기 속에 이름과 생일이 적힌 쪽지가 들어있고 꽁꽁 싸매져서 남의 집 앞에 버려지는 아기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슬퍼져. 여행 때도 그래. 여행 내내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것도 싫지만 잠깐이라도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버림받았나 하고 이 고등학생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서 여행이 싫어. 하지만 너하고라면 멀리까지 가도 될 것 같아. 사랑에 빠졌네. 갑자기 채영이 내 쪽으로 몸을 돌린다. 어딘가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세상의 끝이 있겠지? 채영의 눈이 반짝거리고 있어. 이건 왜 갑자기? 너는 내가 어떤 사람이든 미워하지 않을 것 같아. 이걸 왜 교과서에 수록을 한 거냐고요. 차라리 메밀꽃 피는 거야 이런 걸 하지. 무슨 좋은 거 결석했을 때 너 한 번도 연락 안 했잖아. 나 혼자 아주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어. 이유 같은 건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믿는 거잖아.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가슴 한 켠이 뻐근해진다. 감동. 강현우, 너는 채영은 턱을 좀 내밀고 그 다음 말을 생각한다. 뭐랄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자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밑줄 기억 니은 해놓고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글쎄 내가 대꾸한다. 대신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은 있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 무엇을 할지 모르는 나의 생각. 그냥 뭐 일반적인 청소년이겠죠. 나는 어른이 되어야 해. 갑자기 내 입에서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을까? 채영이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본다.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목소리 자꾸 헷갈리네. 그건 다른 때 같으면 습관적으로 별로나 대충이라고 얼머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건 아니지. 연우는 미스터 심드렁이라고 불렀었대. 그러니까 뭐 평소 말투가 별로 상관없어 이렇게 시큰둥하고 무관심한 이런 면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 그건 아니야. 왜냐면 지금 좋아하는 여자랑 단둘이 있기 때문이야.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 내가 고민이란 걸 한다면 실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연우의 주된 고민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래.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났다는 걸까? 뭔가가 된다면 그건 뭐 어른이긴 하겠지 이 정도? 방목되는 새끼들은 언젠가 자기가 어른이 됐다는 걸 알게 될까? 방목이 뭐예요? 풀어놓고 키우는 거야. 그래서 좀 자유롭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나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채영이에요. 채영이 손톱을 물어뜯으려다 말고 손을 내린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주머니에 두 손을 다시 집어넣으며 말한다.
내 말대로 시간이 멈춘 장소 같은 게 있다면 좋겠어. 그런 데라면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21세기 청소년들이 할 대화는 아닌 것 같은데. 날짜 변경선을 지키는 건 어떨까? 국경을 지키는 수비대 같이. 거기서 시간을 지키는 거야. 허공에 뜬 사무실에서 말이지. 우주정거장 같은 거네. 갑자기 채영이 깔깔 웃음을 터뜨리고 그 웃음소리는 맑은 음악처럼. 지기뻐. 어두운 운동장에 퍼져나간다. 이것도 음성상징어. 이것도 지금. 이건 전교생 모두가 스탠드에 앉아 기다린다고 해도 결코 들을 수 없는 이 웃음은 나 혼자만의 음악. 멋진 신세계에 대한 상상이라도 하듯 눈을 모모인 듯. 이것도 지금. 가늘게 뜨고 밝은 목소리로 채영이 말하고 있다. 가보고 싶어. 세상 끝에 있는 우주정거장.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개처럼 또 있네요. 지금 떠오른 것은, 자, 느낌표 다 나오면 다 영탄이고요. 나는 채영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인다. 그리고 옆눈으로 채영을 바라보며 랩을 하듯 리듬을 실어 대답한다. 난 이 집에서 결론을 말해. 채영이 똑바로 내 눈을 마주보고 준비됐어? 나를 바라보는 채영이의 작고 하얀 얼굴. 어떤 설렘으로 눈은 빛나고 입가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미소가 어려있다. 자, 채영이의 웃음소리는 불안이 해소됐다는 걸 나타내주고요. 환상의 상상. 우주정거장으로 가서 시간을 지키자. 막 이런 얘기. 자, 이 채영이의 웃음소리는 나 혼자만의 음악이 됐어. 그래서 이 불안감을 위로해주는 채영이의 웃음소리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내 입에서 흘러나온 말 렛츠고 스페이스. 이것은 지 그리핀이 내 귀에 속삭여준 나의 비상의 노래. 비상은 뭐야? 비상 무슨 뜻이에요? 교과서, 출판사. 그거는 비유와 상징의 준물이고, 비상구 할 때 저 비상은 응급 이런 거고, 여기서 비상은 날아오른다. 내가 날아오를 수 있는 쥐 그리핀의 노래. 아, 이 노래가 이렇게 있나 뭔가요? 난 이쯤에서 결론을 말해. 렛츠고 스페이스, 렛츠고 스페이스, 렛츠고 스페이스. 내게 가까이 다가가 저 빛을 향해 날아가. 빛이 넘치고 넘치는 우주로 위 고나 플라이 하이. 아, 이걸 지금 부른 겁니까? 아, 이 노래가 삽입되는 거죠. 노래 가사를 작품 속에 삽입함으로써 인물의 심리와 의지, 어떤 의지? 우주로 날아가겠다는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채영과 나는 스탠드를 뛰어내려온다. 그대로 나란히 서서 텅 빈 운동장을 바라본다. 자, 구름이 많아졌다. 야, 이런 거 나오면 중요합니다. 갑자기 구름이 많아졌다. 푸른 기운이 감도는 검은 하늘 가득 하얀 구름이 깃털처럼. 검은 하늘 가득 하얀 구름. 이건 뭐라 그러지? 오, 색채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랬지? 바람도 많이 분다. 바람이 이끄는 대로 구름이 다들 어디론가 서둘러 가고 있어. 하늘은 하얀 깃털 소물 운반해 가는 뒤집힌 검은 양탄자 같고. 양탄자가 옵니까? 알라딘이 타는 거. 카페트 같은 거죠. 지규. 엄청 감성적이라서 좀 읽기가 너무 힘드네요. 우리는 이제 우주로 간다. 정말이야? 야, 만에 하나 남사친이 이제 우리는 우주로 간다. 그럼 옆에서 뭐라 그럴 거야? 지랄하네. 그런데 여자애가 정말이야? 응?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60년대 드라마에서도 이러진 않았겠다. 자, 공간적 배경의 감각적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변화. 인물의 심리가 지금 아까 똑같은 시간이에요. 밤이라는 시간인데 갑자기 구름이 깃털처럼 막 생겨나는 배경을 나타내 준 거야. 그럼 뭐야 이건? 노래 가사처럼 움직이는 구름이 되고 싶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배경으로 바뀐 건 인물의 심리가 바뀌고 있다라는 장치인 거지. 바람이 채영의 짧은 단발머리를 흐트려 놓는다. 머리 위의 하늘은 노래방의 조명등처럼 조용히 흔들린다. 마치 우리가 맞이하려는 새로운 세상의 지붕처럼.
채영의 흰 교복 블라우스에 달린 체크무늬 리본도 흔들리고 스커트도 조금씩 우주로 가고 있네요. 어느 하루 한꺼번에 봉오리를 터트리는 봄꽃처럼. 이야, 너무 그만해, 치규. 자, 한 번에 꽃봉오리가 꽃을 터트리는 것은 생명력을 나타내주고, 자, 요거 ABCD 해놓고 생명력을 나타내는 시 골라라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쏟아나는 중이다. 밤에 운동장을 채워가면서 서서히 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 내 얼굴과 채영의 얼굴과 그리고 우리 사이의 틈도 바람이 가득 찬다. 이 바람은 희망, 가능성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바람의 상징적 의미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시에서 바람은 시련, 고통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의 바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한 손으로 가방의 어깨끈을 잡고 한 손으로 아래로 늘어뜨린 채 말없이 나를 바라보는 채영. 왜 이렇게 이름으로 끝나게 바람 부는 운동장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바람이 구름을 움직이는 것처럼 현실에 불안해하던 채영의 마음도 움직이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 요거 배경의 효과입니다.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는 것. 그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 바람이 내 교복 윗도리와 내 가슴을 패딩 점퍼처럼 지긋법 부풀려 놓고. 자, 지금 기분이가 어때? 너무 좋아. 여기서의 바람은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이거 봅시다. 자, 문학에서 바람은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고 이중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거 보기만 하면 됩니다. 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작품에서는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찾게 만드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바람이 봄꽃처럼 사방에서 돋아나고 서서히 세상을 흔들고 있다고 말해. 자, 이 흔들린다는 것은 불안하기는 하지만 이 불완전함이 봄꽃과 같은 생명력을 주고 세상을 펼칠 수 있게 무한한 가능성을 준다는 걸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은 긍정적으로 사용이 됐다라는 거죠. 연우나 채영처럼 시간이 멈추기를 바랬던 적이 있는지 빨리 말해보세요. 자, 여기서 노래는 연우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역할. 그리고 얘가 방에서도 날개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채영이랑 있을 때는 바람을 생각한 거죠. 여튼 이 현실에서 좀 벗어나서 날아가고 싶다 이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볼까요? 주체적인 관점, 이 관점에 관한 게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자료와 작품의 맥락을 고려하여 주체적인 관점에서도 해석해야 된다. 원래 그리핀이라는 것은 머리, 앞발, 날개는 독수리고 몸통은 사자인 상상의 동물. 독수리 이렇게 생겼네.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 이렇게 생겼거든. 독수리. 머리, 앞발, 날개. 그리고 몸통은 뒷발. 엄청 사자. 뒷발은 하나예요? 걷고 있어. 이 상상의 동물 그리핀입니다. 무섭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노래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야. 난 이쯤에서 결론을 말해. 한번 들어봐야겠네 노래를. 없다니까요, 저 노래가. 이 노래를 갖고 창작해서 만들었대. 듣고 작가가. 지그리핀 검색해봤는데 그래서 없어. 다른 노래가. 딸이 듣던 힙합 노래 듣고 그걸 영감받아서 쓴 거 아니에요? 이제 다른 거예요. 키바의 소년을 위로해줘 그거. 키비네. 키비의 소년을 위로해줘라는 재밌네요. 이거 학교에서 다 읽었습니까? 학교에서? 네. 선생님이 다 읽으셨어? 네. 선생님은 이걸 오그라들지 않고 다 읽으셨어요? 쌤이 저희 보고 감정이 메말랐다고. 감정이 메말랐다고요? 이거 너무 오버쿡 아니야? 너무 끈적끈적한데요? 이상하네요.
소년을 위해서는 여기까지고 얘는 이제 문제도 그렇게 별로 없어요. 교과서에 거의 수록이 되지 않았던 거라서 내용 파악을 잘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문제 푸시면 되고